충남도가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집합 제한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업소에 대해서는 추석 전까지 100만 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 PC방 업주들은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한동안 수입이 완전히 끊겨 이미 직격탄을 맞았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에 태풍까지 잇따르면서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충남에서는 1,000헥타르가 넘는 농경지가 벼 쓰러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8일 낮 충남 전 지역에서 음주 단속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비접촉 감지기가 사용됐는데 코로나19로 달라진 음주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8일 오후 3시 기준 홍성과 서산, 천안과 아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홍성 11번 확진자인 60대 A씨는 홍성읍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8일 발열 등 증상을 보여 홍성의료원을 방문해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전해져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와 이동 경로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천안에서는 대전 중촌동에 주소를 둔 60대가, 아산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20대가 해제를 앞두고 각각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8일에는 서산에서 22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70대인 B씨는 서울 종로구 확진자의 배우자로 음암면 거주지와 동선에 대한 방역 소독은 완료됐습니다. 8일 오후 3시 기준 충남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395명입니다. 그동안 영업을 금지했던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업종에 대해 제한적으로 영업이 허용됩니다. 충남도는 도내 고위험 시설에 내렸던 집합 금지 명령을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해 집합 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PC방과 노래 연습장, 유흥주점과 뷔페, 실내 집단 운동시설, 대형 학원 등 11개 업종 3,500여 곳입니다. 이들 업소는 9일 정오부터 영업이 가능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즉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또 확진자가 나올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다시 내릴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던 도내 업소 4,100여 곳에 대해 지원금이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충남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매출 감소 규모, 업종 등과 관련없이 추석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충남도가 고위험 시설에 내린 집합 금지 명령이 집합 제한으로 완화되면서 PC방 업주들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업주들은 당장 숨통은 트였다는 반응인데 한동안 수입이 완전히 끊겨 이미 직격탄을 맞은 상태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홍성에 있는 한 PC방. 굳게 닫혀있던 문이 2주일여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제한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손님 맞을 준비에 나선 건데 업주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입은 타격이 너무 컸습니다. 수입은 전혀 없이 한 달 임대료와 관리비 480만 원이 고스란히 빠져나갔습니다. 정수기 같은 각종 기기 렌탈 비용과 인터넷 사용료 등도 매달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한 달 800 또는 700만 원 선은 그대로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2주 이상 영업을 못하면 이게 누적이 돼서 한 달 이상 또는 2달로 연장이 되는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고요. 다른 업종이나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PC방은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 편인데 오히려 감염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최근 규제가 완화됐다는 겁니다. 정작 PC방이라는 곳은 위험성으로 따진다라 하면 어느 곳보다 이곳은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환기구도 정말 많고 소독제는 기본으로 배치를 하는 상황이고 칸막이는 이미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충남 지역 PC방 업주들은 결국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집합금지가 풀리기 하루 전날 50여 명이 충남도청을 찾은 겁니다. 이들은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PC방에 대한 집합금지가 완화됐다며 영업 재개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알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희도 방역하고 할 테니까 방역 철저히 잘 지켜주시고 제한적으로 영업하세요. 구두산 일반 생명 절차가 끝나서 이미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소감을 사는 게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우리 지사님하고 저희가 우리 15개 시장 군수들하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해결책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군수들과 협의에 나선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항의 방문 다음 날 PC방을 포함한 11개의 고위험 시설에 대해 제한적 영업 허용을 발표했습니다. 한쪽에선 시민들의 안전을, 다른 한쪽에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업종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올여름 긴 장마에 이어 태풍까지 연달아 오면서 농가에서도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태풍 하이선이 몰고 온 강한 바람에 충남에서는 벼 쓰러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농민들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해 현장을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산 고덕면에 있는 논입니다. 태풍 하이선이 핥히고 간 자리마다 벼들이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줄기째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번 태풍으로 이렇게 쓰러진 벼의 재배 면적은 충남도 내 1,000헥타르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현재 시군별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추수를 앞두고 1년 농사를 망치게 된 농민들은 하늘이 원망스럽다고 말합니다. 당장 벼를 일으켜 세울 일손이 부족한 데다 일부 수확을 하더라도 품질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35년째 농사여가면서 올 같은 해는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9월 중순 이후에나 도빅됐으면 가능한 상황인데 완전 이삭이 나오자마자 출수가 되자마자 도빅이 된 거라 아마 수확은 거의 힘들다. 저 이렇게 판단합니다. 벼 쓰러진 피해는 주로 키가 크거나 이삭이 무거운 품종인 삼광벼와 신동진벼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에 이어 태풍 바비와 마이삭, 하이선까지 잇따라 불어닥치면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습한 환경 탓에 줄기가 썩는 잎진무늬 마른 병이 발생하는 등 벼를 지탱하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배수로 정비를 통해서 배수하여 주시고 이 도복된 반대 방향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볕대가 물러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질소질비료를 농가에서는 적정량을 투여를 해야 금년과 같이 잦은 강우 및 이 태풍에서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도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병충해를 살피고 약재를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쓰러진 벼는 서둘러 수확을 하거나 논에 물을 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쓰러지지 않은 벼도 강풍에 상처가 났을 경우 병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방제를 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멜론과 오이 등 박과작물에 바이러스병이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박과작물 시설 재배 농가에 진딧물맥의 황화 바이러스병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러스병에 걸리면 잎에 반점이나 모자이크가 생기고 누렇게 변합니다. 또 과실에 불규칙한 무늬를 남겨 상품성을 떨어뜨립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박과작물 재배 농가에서 대부분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발병 원인인 진딧물 방제와 유입 차단을 위한 방충말 설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음주 단속 현장도 달라졌습니다. 입으로 직접 불지 않고도 음주 여부를 알 수 있는 비접촉 감지기가 도입된 건데요. 8일 충남 전 지역에서 일제히 진행된 음주 단속 현장을 김단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낮 2시 당진의 한 도로에서 대대적인 음주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S자 구간을 차량들이 통과하고 멈춰선 차량 안으로 경찰이 셀카봉처럼 생긴 긴 막대기를 넣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덜기 위해 새로 도입한 비접촉 감지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주단속입니다. 비접촉이라서 코 안 보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접촉 감지기는 입으로 불지 않아도 차량 내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경찰과 운전자가 가까이 접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알코올 성분이 있는 손 세정제나 술 마신 동승자가 있어 소리가 나면 기존 측정기가 사용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확산되면서 비접촉 감지기하고 이제 지금 보시는 트랩식 감지, 트랩식 그 단속으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 반응이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무슨 음주 단속이냐 하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어렵고 전면적으로 단속을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인원하고 장비가 많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날 충남 전역에서 진행된 음주 단속에서는 공주시 유구읍에서 한 건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체로 보면 충남에서 발생한 음주 사고는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집계된 음주 사고는 1,8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한때 검문식 음주 단속이 중단되는 등 단속이 느슨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충남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 야간을 불문하고 매주 2번 음주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미입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자입니다. 충남도가 해수 단절로 극심하게 오염된 분암호를 대상으로 국내 첫 역 간첩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인근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연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네덜란드 등 역간척 사례 선진지의 해외 전문가들을 포함한 국제 컨퍼런스 등을 계획 중인데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정부의 관심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공론화를 이루겠다는 게 도의 판단입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분암호 역간척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완료됐고요. 분암호 내 퇴적물과 해양 환경 등에 대한 연구 용역 2건이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도는 인근 어업인들이 우려했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분암호는 1982년 담수를 시작한 뒤 30년 이상 물이 호수 내에 갇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도 어려울 만큼 오염된 상태입니다. 도는 2027년까지 하구 복원과 갯벌 복원, 하구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 뒤 이후 3년간 해수를 유통시키는 대규모 식생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업인들은 해수가 유통될 경우 분암호 내 썩은 물로 인해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해 왔습니다. 도는 어업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분암호 내 퇴적물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수 유통 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더불어 도는 영상회의를 통한 전문가 자문을 지속하고 있고 해양 환경 영향을 고려한 최적의 해수 유통 방안과 방향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2021학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 특수학교 신규 교사 선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선발 인원은 296명으로 2020학년도 대비 105명이 감소했습니다. 응시 원서는 10월 4일부터 8일까지 도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1차 시험은 11월 7일에 실시되며 2차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 2일에 발표됩니다. 신규 교사 선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가 한국정책학회가 선정하는 한국정책상을 받았습니다. 청양군은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여하게 됐는데요.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시장 가격이 연속 7일 이상 기준 가격보다 떨어지는 경우 군에서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지난 7월 72개 농가가 800여만 원의 소득을 보장받았습니다. 충남도가 전국 어린이 건축물 그리기 만들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충남도는 충남 건축 디자인 문화제 프로그램 일환으로 전국 어린이 건축물 그리기 만들기 대회를 열고 다음 달 5일부터 16일까지 작품을 접수합니다. 작품 주제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집과 학교, 병원과 공공기관 등이며 초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